브리핑 듣고 왔습니다. 프레시선 이어갈게요. 전형적인 전강 후약의 패턴, 오전장 잠깐 좋았다가 이벤트에 대한 경계감을 소화하면서 오늘 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폭 자체는 조금 줄어들기는 했는데 한 8조 원대 양시장 비슷한 거래대금 실리면서 조금은 한산한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계감 어떻게 해석할까요? 두 분의 시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건희 위즈웨이브 대표,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건희 대표님, 먼저 빅이벤트 앞두고 오늘 오전에 잠깐 좋았다가, 그러니까 시장 대비, 글로벌 시장 대비 선방을 했다가 결국 힘없이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금 견조했었던 종목들의 탄력도 여지없이 좀 흔들리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지수가 여기서 더 뻗어나가기는 어렵다. 그 안에서 순환매 계속될 거다. 이렇게 시장은 계속 해석을 하는 게 맞는지. 이제 이벤트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오늘 다 현금화로 정리를 하는 게 맞았었는지 어떻게 좀 복귀하고 계세요? 뭐 현금화가 뭐 항상 답이 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투자를 뭐 그만두실 거 아니면 뭐 일시적으로 현금을 좀 확보해야 되는 거는 뭐 당연히 있는 일인데 지금 현재 이제 돌아가고 있는 사정은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해서 유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오르려는 추세죠. 지금 좀 잠깐 쉬는 것 같지만 또 이스라엘이 또 여기저기 막 쑤시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채권금리 다시 또 상승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고, 그러면 다시 그럼 이제 그 원화도 당연히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가 굉장히 좀 안 좋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2,800 도전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미국 CPI 발표도 여전히 좀 남아 있고. 우리나라 이제 내일 쉬는데 내일 저녁에 나오겠죠.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지중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변화 중입니다. 그러니까 3회 인하에서 2회 인하로 바뀌는 확률이 좀 더 그쪽으로 더 많아지고 있고, 그쪽이 높아지고 있고, 3회 인하는 낮아지고 있고, 시장 컨센서스가 지금 이런 컨센서스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적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나마 시장이 버텨주고 있는 거는 주도 섹터인 반도체가 버티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자동차를 비롯해서 일부 뭐 방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이 그나마 실적이 좀 받쳐주고 있는 쪽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버텨주고 있고, 뭐 일부 저 PBR 관련된 이제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그런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스피는 좀 받쳐주고 있는데 코스닥은 굉장히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도 업종인 반도체 내에서도 일부 섹터, 일부 종목들만 움직이고 네네. 또 어떤 부분은 차익 실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여전히 시장은 조금 불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불안한데 이 부분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일 것 같고요. 그 키는 뭐 아마 이스라엘이랑 미국에 달려 있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라마단의 밤 그 중요한 이슈가 이제 10일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당장 현금화가 오늘 답이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국면을 지나가고는 있는데, 반도체 쪽으로 워낙 시장의 주축인데 여기서 수급 이탈은 강하게 나타나지 않고 웬만한 종목들이 좀 잘 버텨주고 있는 부분이 시장을 받치고 있는 힘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벤트 이야기를 하셨는데 김종효 이사님, 지금 라마단의 그 밤 이 이슈 소화, CPI 발표 이전보다 조금 오를 것으로, 근원 제약, 그냥 소비자 물가지수 헤드라인 넘버 살짝 오를 것으로 전망되잖아요. 의사록, 총선, 게다가 이 모든 이벤트를 다 소화할 목요일이 옵션 만기.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우리 시장이 최근에 기록했던 고점, 뭐 2,700선의 후반 정도의 가격이 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PBR 1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PR 기준으로 봤을 때도 11배 수준에, 그래서 우리 시장이 보통 고점이라고 느끼거나 추가적인 상승에 제약을 받았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럼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PBR을 추가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정책 모멘텀이 계속될 수 있다는 기대, 혹은 기업의 이익이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가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확인해 줬으니까 SK하이닉스까지는 이제 뭐 확연한 그림인 것 같고요. 1분기 실적 기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LG엔솔이 분위기를 좀 망쳐놨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업종들은 과연 실적이 잘 나올 거냐.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기대가 전혀 없는 화학이나 철강이나 이런 종목군들의 실적은 과연 좋아질 수 있느냐. 그래서 아까 이제 이건희 대표가 얘기하신 대로 방산이나 일부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쪽의 실적은 여전히 뭐 별 걱정이 안 되는데, 걱정되는 업종들의 실적까지 합쳤을 때 지금 현재 PER 11배는 적정한 수치인가? 라는 어떤 그런 전망이 계속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에 15조나 산 외국인이 2분기 들어서의 매수 탄력은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면 결국은 뭐 속도, 지수 관점에서의 속도는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안에서는 개별 종목의 빠른 순환매가 돌거나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 등락이 엇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반도체 몇 종목과 그다음에 뭐 기술주 몇 종목이 이끌어간 상승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도 불균형한 상승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금리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그와 관련된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결국은 대응 전략은 한 가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실적에 따른 종목별 차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 그게 일부 뭐 현금화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종목 포트폴리오를 좀 이동하는 그런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여전히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으로 집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환율 뭐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보다는 일단 PBR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할 만한 총선 결과와 정책 기대가 유효하냐. 두 번째는 PER과 관련해서 개별 종목들의 실적 기대를 높이냐. 이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추자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아마 그 PBR 관련돼서는 뭐 한 배까지 왔으니까 추가적으로 끌어올리려면 더 강한 모멘텀이 나와야 될 텐데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제도 같습니다. 개편이라든지. 네, 근데 쉽지 그게 않다. 뭐 네, 지금 네. 여당이 이기든 야당이 이기든 상관없이 뭐 추가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내놓은 것 말고 더 나올 만한 게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이건 뭐 장기적인 트렌드지 뭐 네. 1분기 끝낼 트렌드가 아니라서 네. 뭐 여기에 너무 그렇게 크게 연동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주축인 반도체 이야기를 오늘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시장 전체적인 틀 안에서 삼성전자가 개별적으로 상속세 이슈, 블록딜 이슈를 소화하면서 하락하긴 했는데 비교적 선방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올랐고요. 이렇게 종목별로 좀 순환매 양상 속에 반도체 수급 대거 이탈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건희 대표님. 어제까지 아주 날아다녔던 이 유리기판 쪽 펀더멘탈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쏟아지지만 주가 오늘 급락입니다. 지금 어제 상한가 갔던 JNTC, 피롭틱스, HB 테크놀로지 다 급락하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점 나왔다고 보세요? 아니면 길게 본다면 지금이 혹시 기회다라는 시각도 있으신가요? 기회는 계속 있을 것 같은데 뭐 굳이 지금 근데 당장 뭐 오늘 빠지면 내일 모레 올라온다? 보기 어렵겠죠. 너무 빨리 올랐다. 지금 반도체 쪽이 다른 쪽이 비싸다 보니까 덜 오른 쪽들이 이제 유리기판이라는 걸 붙여서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리기판이 지금 상용화되려면 뭐 다들 팩트는 아시잖아요. 26년, 27년입니다. 그러면 뭐 가장 빠른 SKC가 지금 공장 이제 가동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수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잡아야 되고 뭐 협력을 하면서 이제 계속 뭔가를 해봐야 되는 실험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이거는 그냥 이런 기술이 있구나. 앞으로 나오면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리기판 자체 가지고 지금 뭐 펀더멘탈이 좋아져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올라갈 땐 좋아 보이지만 빠질 땐 또 한없이 빠지죠. 똑같은 겁니다, 원리는. 아직 돈 못 벌고 있는 섹터에 대한 그냥 기대감으로 올렸다가 또 네. 기대감이 사그라들면 빠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은 트레이딩 영역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도체 장비주들도 보면 급등 이후에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많죠. 한미반도체도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고 대다수 종목들이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성장하는 종목들 오히려 지금 계속 수주를 받고 있고 네. 뭐 주목을 받고 있는 뭐 삼성에 납품한 업체들, 뭐 그다음에 하이닉스에 납품한 업체들 이런 업체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눌리면 오히려 그때 사시는 게 그 종목을 사시는 게 맞고 유리기판은 테마성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자꾸 종목이 많아졌죠. 네. 기가비스에 뭐 JNTC에 이런 종목들까지 계속 나온다는 거는 그쵸. 뭐냐면 저 말단에 있는 것까지 다 찾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아주 작은 연결고리에도. 조금만 연관이 되면 뭐 다 유리기판 관련주를 엮는 건데 이게 가장 이제 테마 종목들이 이제 끝단에 가면 항상 이렇게 간다. 뭐 애널리스트가 기가비스 좋다고 얘기했으니까 기가비스가 좋아질 거야. 좋아질 수 있는데 그 친구들도 지금 사실은 관련된 유행된 거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너무 애널리스트 말을 맹신하면 안 된다. 그분들은 어차피 기업의 내용을 소개시켜 주는 거지
주가를 보장해 주는 건 그다음에 아니기 대응 때문에 전략까지는 그렇죠. 또 그러면 준비단이 가야 되니까. 예, 전 기가비스 리포트 나왔을 때 이게 거의 꼭지 다 왔구나 생각했는데 예. 여전히 오늘 뭐 여지없이 빼는데 사실은 지금 이거 그럼 지금 들어가야 되냐? 저는 지금도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 빠질 수 있다. 네. 예,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한 방 더 같습니다. 열어두자. 예. 그렇군요. 지금 CXL도 크게 바람이 한번 불었었죠. 엑시콘, 네오셈 보시면은 좀 쉬어가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완전 테마가 죽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또 붐을 일으킬지는 누구도 예단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유리기판 단기간에 속도내서 너무나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보자라는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신규 상장주 관련해서 파도랑 IMT도 최근 좋았다가 빠지는 흐름. 이건 그냥 순환매인 건가요? 특별한 악재 아니라고 보세요? 뭐 파도는 여전히 말이 많은 상황이고 네. 일단은 뭐 파도 같은 경우는 갭락으로. SSD 관련돼서 이제 다시 한번 좋아지지 않겠냐는 기대감으로 예, 올렸는데 사실 이게 뭐 지금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좀 갖고 계신 분들 불안하겠죠. 올라오니까 던지는 세력들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이 회사는 보수적으로 지켜보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뭐 IMT도 단기간에 급등했는데 사실은 뭐 특별하게 이슈라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엮여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너무 네. 의미를 부여할 종목은 아닌 네.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알겠습니다. 반도체까지 해서 시장 분위기 좀 점검을 해봤고요. 이 시장을 대변했던 종목들의 분위기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이야기 계속 이어가네요. FST 볼 건데요. 유리기판 쪽이 급락하는 가운데 반도체 안에서는 오늘 뉴로모픽 관련해서 자람 테크놀로지가 또 한번 올라왔고 EUV 키워드에도 시장이 크게 좀 주목했습니다. TSMC 강진 피해 속에서 ASML 이쪽에서 EUV 부품이라든지 좀 구하느라고 바쁘다. 한국 기업들 수혜다. 여기에 올라간 것인지 지금 직고점 돌파와 함께 신고가 행진 계속될까요? 지금 SNS텍과 같이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아마 펠리클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 펠리클도 확인이 좀 필요하죠.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이 지금 이번에 펠리클은 기존의 DUV 장비와 다르게 EUV 쪽에서는 브로아르곤 같은 그런 물질을 쓰는 게 아니라 일정 특정의 어떤 물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펠리클의 투명도가 지금 뭐 90% 초반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 정도면 쓸 수 없다. 더 높여야 된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나오는 게 아마 올 하반기쯤엔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거기에 SNS텍이 뭐 용인 공장의 추가적인 증설 얘기가 나오다 보니 이러면 성공한 게 아닌가라는 약간의 설레발이 좀 섞여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까지 하면서 FST, SNS텍, 삼성전자까지 세 군데서 같이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기술 협력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세 군데서 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먼저 할지 알 수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뭐 좋은 걸 배웠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도 예전처럼 한 회사에 물량을 주지 않죠. 두 회사에 무조건 물량을 나눠주고 경쟁시키고 가격을 다운시키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봤을 때 뭐 ASML이 뭐 들어오든 말든 상관없이 과연 이게 수익성이 기대하는 만큼 좋을 거냐라는 분위기. 그 다음에 또 시장에서는 최근 칠러 장비들을 액침 냉각까지 연결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액침 냉각은 명확하게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 액침 냉각으로 가게 되면 좋은 게 뭡니까? 기존의 공랭식보다는 엄청나게 이제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죠. 네. 그런데 액침 냉각은 공짜로 되나요? 그 장비 누가 설치해야 될까요? 그 장비를 또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은 생각하지 않고 액침 냉각이라는 게 나와서 전력 비용을 효율화시킬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은 앞단만 또 생각한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뭔가 방향은 맞는 것 같지만 네. 왜 엔비디아가 선택하지 않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지금 왜 선택을 안 받는지에 대한 답이 나온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네. 이 AI 투자만 하기에도 비용이 벅찬데 여기다가 뭐 추가 설비를 막 늘리는 게 그렇게 과연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냉철한 고민이 필요해서 네. 해당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좀 트레이딩 영역이 아닌가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EUV 지금 수혜 기대감, 심리로는 영향을 주는데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선두는 누구이며 수익성과 관련된 바로 직결된 이슈로 이어질 것인가. 만약 수익성으로 이어지려면 이 액침 냉각과 관련해서 본격화돼야 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실적으로 아직 확답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라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부분 대응 전략엔 답이 나오네요. 그리고 방산
부산 쪽도 점검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이 오늘 거래대금 상당히 많이 실렸습니다. 시세만 놓고 봤을 때는 코츠테크놀로지도 좋았었는데요. 현대로템 오늘 직고점 돌파한 이 힘 어떻게 해석할지 41,850원. 오전에는 VI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간 건가요? 실적 개별적으로 봐야 될지 유독 강하네요. 뭐 일단 지금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배가를 시켰지만 사실 실적 베이스죠. 뭐 폴란드에서도 2차 발주가 나올 거 가능성이 높고 네네. 또 루마니아에서는 또 사격 테스트, 시사격 테스트까지 지금 현지에서 한다라고 하니까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마지막 그 사격을 현지에 가서 한다는 거는 현지에서 활용을 해봤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뭐 가서 함부로 쏠 일이 없죠. 예, 이러면 거의 계약서 쓰기 직전이다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 뉴스가 나왔을 때는 생각보다 움직임이 없다가 오늘 갑자기 또 이제 뒤늦게 이제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보면 이게 K2 전차가 이제 주력인데 현대로템이 네. K2 전차가 이미 이집트에 납품을 해놨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뭐 파워팩이라든지 이제 S&T 중공업에서 만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어 박스 같은 거죠. 이거 파워팩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독일산을 썼는데 이거를 이제 사실은 뭐 터키나 이집트나 이쪽에 이제 우리나라 국산 대체시키면서 추가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확대되기 시작하면 중동까지도 지금 계속 확산돼서 팔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여전히 현대로템은 좀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동안 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렇게 가는데 현대로템은 못 갔느냐?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예, 그래서 3만 원대부터 그냥 사시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안 사시다가 이제 올라오니까 이제 막 하는 거죠. 4만 원. 예, 네. 결국엔 올라갈 건 다 올라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까지는 뭐 방산주들은 여전히 기대를 계속 받을 거다. 특히 이제 K방산은 가성비가 외국 입장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동부 유럽 쪽에서 그다음 중동 쪽에서 계속 러브콜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로템이 그런 방산 내에선 탑픽으로 정리할까요? 지금 어차피 대장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현대로템이 그동안 덜 올랐던 부분들을 좀 메꿔 나가고 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현대로템이 조금 더 상승 여력은 더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탑픽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신고가에 살짝 꺾였죠. 현대로템이 키 맞추기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 4사 가운데서도 1분기 실적 컨센 대비 상회할 거다라는 전망도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종목으로는 바닥에서 올라왔던 그러니까 시장이 최근 소비 키워드도 여전히 주목하는 것 같아요. 하이트 진로가 코시국 이후로 좀 반등을 주더니 작년 4분기에 살짝 올라왔다가 결국 또 제자리거든요. 오늘 장대 양봉으로 반등을 줍니다. 5% 가깝게 상승. 이번 올해에는 정말 영업이익 회복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모아가는 전략 유효할까요? 네, 일단 음식료 종목 중에서 최근 들어서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네네.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보고 있는 것은 아까 이제 원재료 가격이 오르는 게 많다라고 하셨는데 곡물 가격은 여전히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부담이기는 하지만 원재료 가격 자체가 안정을 보이고 있으니까 원가단에서의 안정을 바탕으로 최근 제품 가격은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는 작년까지는 예상보다 실적이 안 올라왔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프로모션비였다는 거죠. 그래서 켈리 같은 것들의 브랜드를 알리는데 돈을 또 많이 쓰다 보니까 그에 따른 프로모션 비용이 많이 작용했는데 이제 뭐 테라와 켈리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비용도 감소하고 원가단에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제품 가격을 올린 상황에서 정부가 여기에 또 발목만 잡지 않으면 갑자기 뭐 또 소주값 내려라 뭐 맥주값 내려라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올해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은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 업종의 특성상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성장 종목처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점. 근데 현재 가격은 또 충분히 배당 메리트도 느낄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투자는 가능하지만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비중 조절은 확실히 필요하다. 이게 뭐 10% 이상 가져갈 만한 그런 업종이나 종목은 아니다라는 점도 더불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알겠습니다. 하이트 진로까지 함께했습니다. 프로이선 두 분과 마무리할게요. 이건희 대표,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